어,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이제 어떻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은 이제 여러분이 애터미를 하시는 거죠. 애터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오토 판매사의 길 이렇게 돼 있죠. 이 오토 판매사의 길을 석세스 아카데미 오면은 매번 이걸 설명을 합니다. 매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녁에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저녁에 이제 인생 시나리오,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 날 둘째 날은 반드시 아침에 이 오토 판매사의 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과학이다. 그냥 뭐 황소가 뒷걸음치다가 생쥐 잡는 식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떤 정해진 그 원칙, 어저께 이제 회장님이 얘기한 자연의 법칙, 농부의 법칙,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죠. 예. 그렇게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만, 그걸 따라서 해야지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도구를 보면 도구를 일단 정해야 됩니다. 도구.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방법을 제대로 이제 진행을 해야 돼요. 도구는 여러분이 이제 애터미를 만나신 거죠. 그렇죠? 애터미를 만나셨어요. 사실은 뭐 도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도구가 그 애터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또 아는 뭐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하시는 게 좋은데, 나이에 관계없이, 학벌에 관계없이, 자본에 관계없이, 남녀에 관계없이, 뭐 돈 있는 거에 관계없이, 그러면 결국 아무 조건도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잡아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나고 이걸 택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있으면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뭘 하길 좋아해요? 연예계 나가길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아이돌 스타라 그러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어른돌 스타 하시면 됩니다. 어른돌. 제가 볼 때는 나이로 봐서 예. 어쨌든 제가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도구가 없었어요. 그냥 은행원 생활, 그거에서 이제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애터미라는 도구를 바꿨던 거죠. 여러분이 이제 도구를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노력은 뭐예요? 제가 볼 때는 1박 2일을 여기 와서 노력을 하실 정도면 노력은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도 노력을 계속 하시면 성공하기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자부심을. 어제 여기까지 와서 계속 박수 많이 치셨죠?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치세요. 박수! 나 자신을 위해서. 예. 1박 2일을 이렇게 와서 주말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박수를 받을 그런 자격이 있으세요. 또 성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도 있으시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은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니까 100% 노력을 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애터미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도구는 똑같이 잡고 노력도 나름대로 다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방법에서 상당히 이제 이렇게 갈림길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제대로 잘하려고, 아주 잘하려면 반드시 방법이 중요해요. 그게 다시 말로 말하면 코치를 받아야 됩니다. 코치 아시죠? 예. How,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무엇을 도구를, 애터미를 열심히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요 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돼서 올림픽 가서 금메달도 따고 했는데, 혼자서 지금까지 계속 연습했다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코치가 있었습니다. 코치가 없이 오늘날 김연아는 없죠. 예. 손현재 선수, 코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모르시죠? 손현재 선수는 국내로 코치를 부른 게 아니고 러시아 리듬 체조학교에 가서 세계 랭킹 1, 2위의 코치들한테 2년간을 배웠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메달을 따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이 크게 성공하려면, 성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상관없지만 크게 성공하려면 반드시 그 분야에 유능한 코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 오셔서 코치를 받으셔야 되는데, 누구한테 봐야 되느냐? 성공한 사람, 성공하신 분, 또 성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분들, 이 코치인데, 우리 회사의 가장 수석 코치 누구세요?
박한길 회장님. 제가 만나본 분으로는요, 저도 은행 다니면서 어떤 유수의 박사님들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멘토로 가시는 분들 강의를 많이 듣고 초대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또 연수팀장을 했기 때문에 지점장들 교육을 위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별로 가슴에 닿진 않았습니다. 약간의 립서비스 같은, 지식의 나열 같은 느낌이 들고, 사실 제 생활에 저도 옆에서 들었지만 별로 제가 이렇게 가슴에 닿진 않았어요. 예. 이론적인 거에 치우치고. 근데 여기 와서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듣고 제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저한테 많이 가슴에 닿고,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경영자지만 성공의 멘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죠? 또 유능한 코치가 또 계셔요. 누구예요? 이성현 박사님. 돈만 벌면 사람이 좀 공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데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또 여러분한테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부자 중에서 그냥 균형 잡힌 부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균형이 잡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성현 박사님을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여기 경제연구소장님이나 박사님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제가 나이 들어서 만난, 정말 오랜만에 만난, 학교를 졸업하고 오랜만에 만난 스승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여기 그런 코치들도 여기에 이제 성공하신 분들 많잖아요. 박정수 단장님, 뭐 김동일 총장님, 뭐 여기 지금 아까 보시면은 각 지금 지역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예. 저는 거기 옆에 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이게 세미나를 여러 곳에 하다 보니까 저도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 그 애터미에는 정말 뛰어난 그런 코치들이 많이 계세요. 다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듣고 따라 하시면, 이 공식이 뭐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되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걸 다 더해서 더하면 결과가 뭐가 나오게 됐어요?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아마 이렇게 석세스를 계속 오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믿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당되는지, 어떻게가 뭐냐면 바로 오늘 설명은 오토 판매사의 길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 오토 판매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토 판매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지금 보니까 다 총장이고 본부장이고 그걸 염두에 둬야지, 오토 판매사의 길이라는 제목을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이 오토 판매사가 뭐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를 감으로써 그 다음에 팀장도 가고 국장도 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오토 판매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렇죠? 저도 오토 판매사를 거쳤습니다. 판매사를 거치고. 당연히 거쳐야지만 올라가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 제가 영어가 짧은데 좀 강사는 가끔 영어를 써야지만 유식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외웠어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 네. 자, 임계점인데 어떤 이게 물질이 쌓여서 그 점에 이르면 성격이 바뀌는, 소위 이제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100도.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물이 A가 쪽에 진행이 되다가 B라는 이 임계점을 거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날아가죠.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막 활주로에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뜨잖아요.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죠. 요 뜨는 점이 임계점이에요. 성격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어요? 활주로에서 굴러갈 때는 그냥 기계, 자동차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일단 이륙을 해서 뜨면 뭐가 됐어요? 새가 되는 거예요. 새가. 전혀 다른, 그 쇳덩어리가 갑자기 새가 날아가는 새가 되는 거죠.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임계점이라 그래요. 꽃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꽃도 임계점이 있어야 피어요. 몇 도예요? 15도입니다. 꽃이 임계점이 15도예요. 꽃은 봄에 그냥 막 피는 게 아니고 15도가 돼야지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걸 이제 꽃의 임계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15도가 일찍 되면 좀 일찍 꽃이 피고, 늦게 오면 늦게 피는 건데, 근데 가끔 저는 그 책에서 한번 읽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마음속에 꽃나무가 한 그루씩 있습니다. 우리도 그 꽃을 피워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서 성공을 해야 되죠. 꽃을 아름답게 피워서, 활짝 피워서. 그런데 99%의 사람들이 꽃을 못 피워요. 그냥 시들거나 아니면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몽우리에서 끝나거나, 활짝 꽃을 피워서 정말 인생을 멋있게 사는 사람은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꽃을 피우려면 15도라는 임계점을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도, 2도, 3도, 많이 가야 14.9도. 그러다 보니까 0.1도 모자라서 성공을 못하고 그냥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의 경우에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성공자가 되려면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 됩니다. 임계점을. 그걸 책에서는 만시간의 법칙 혹은 뭐 천일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애터미에서는 사실은 뭐 여러분이 오토 판매사 하는데 1000일이 걸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좀 짧습니다. 저희 경우는. 그래서 이 오토 판매사를 가면 인계점을 지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배가에 올려서 커지는 거예요. 저도 첫 해에 제가 판매했을 때 수입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둘째에 400, 셋째에 얼마예요? 800, 그다음에 1600, 3200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마 내년쯤에는 이제 제가 6,000대, 월 수입 6,000대.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정도 되면 우리 애텀에서는 이제 상한선에 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이 인계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이 애텀에서 오토 판매사예요. 인계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누가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네. 가끔 가다가 스폰서가 좀 어떻게 도와주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꿈이나 여러분의 성공을 남이 만들어서 도와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자기 꿈은 자기가 만드는 거지 자기 꿈을 누가 만들어주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생각하고 다른 분의 자꾸 이렇게 도움을 생각하면 본인 스스로 이런 인계점을 통과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오토 판매사가 왜 중요하냐를 얘기 들었는데 이제 오토 판매사를 그러면 가려면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되느냐. 8단계가 있습니다. 8단계. 제일 첫 번째가 목표 설정입니다. 두 번째가 결단이에요. 세 번째가 명단 작성입니다. 네 번째가 초대.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조치.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이렇게 8가지인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생소한 말이죠. 저도 이거 외우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이제 생소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일 수 있어요. 후속 조치니 무슨 뭐 복제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토 판매사를 가려면 요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목표 설정은 뭐냐? 꿈입니다. 꿈.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저께 그래서 회장님 강의에 균형 잡힌 삶. 첫째가 뭐예요? 잘 살고.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우고 공헌하는 삶. 그렇게 뭔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꿈을 설정할 때 사람들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차, 좋은 집을 먼저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잘 살고에 해당하죠. 그런데 잘 사시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그렇죠. 또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우리 이성현 박사님이 맨날 강의하시는 걸 여러분이 잘 이렇게 그래서 착한 부자, 정말 선한 부자 이렇게 베푸는 부자가 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배우고입니다. 그 다음에 공헌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웬만큼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뭔가를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가지를 가지고 목표 설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하면 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 그렇죠.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애터미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이 뭐부터 하냐면요. 4번부터 해요. 4번. 초대가 뭐예요? 알리는 거죠. 애터미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1, 2, 3번을 생략하고 대부분 나가서 초대부터 시작해요. 제품 써봐. 알립니다. 그런데 이 1, 2, 3번을 생략하고 4번부터 하면은 이 오토 판매사를 가는데 큰 착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착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업을 만나게 되면 막 석세스 아카데미를 가자 막 초대를 하잖아요. 그 초대를 해서 와서 인생 시나리오를 써라 뭐 하고 또 스폰서가 얘기를 하고 막 그 양식을 다 놀아주잖아요. 이것이 1, 2, 3번을 건너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오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초대부터 하시거든. 그냥 사업 설명 듣고 세미나 듣고 가시면 대부분 4번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석세스 아카데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건너뛰기 쉬운 과정을 이제 하는 건데 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적으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는.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분은 쓰다가 그냥 자버립니다. 아유 모르겠다. 내가 꿈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집을 쓰는데 집부터 헷갈려요. 연립주택을 할까? 아파트를 할까? 타운하우스를 할까? 아파트는 어디로 할까? 강변으로 할까? 아니면 숲속에 할까?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그다음 30평이 될까? 50평으로 할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집 한 채 사실 정하지를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된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국산차 에쿠스를 살까? 아니면 에쿠스는 그러니까 제네시스를 살까? 그다음에 뭐예요? BMW 할까? 벤츠 할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명확한 꿈이 없다는 겁니다. 명확한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모든 성공의 첫 번째 걸음이에요. 첫 번째 걸음. 꿈이 강력하면 사실은 2, 3, 4, 5, 6, 7, 8은요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꿈이 강력하면. 꿈만 제대로 딱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정말 선명한 꿈을 가지면은요 그 다음에 성공은 뭐예요? 그냥 따라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성공 서적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은 서적.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서점에 가셔서 성공 서적을 한번 이렇게 몇 권 사가지고 보세요. 뭐 사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들춰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모든 성공 중에서 100% 얘기하는 게 꿈이에요. 꿈. 꿈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선명한 꿈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석세스 아카데미를 오시면 한 번 오시지 않고 계속 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꿈을 만들고 목표를 설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한 번 처음에 왔을 때 아주 꿈이 명확하게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세요. 첫날 오셨을 때는 안 쓰신 분도 계시고 쓰다가 그만두신 분도 계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오면은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이 인생 시나리오를 쓰는데 제 생각에는 10분 이상 걸리면 명확한 꿈이 없는 거예요. 10분 이상 걸리면. 6가지 이렇게 7가지 쓰잖아요. 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현금 거기 있죠. 현금. 돈을 얼마나 가지고 싶은가. 저는 100억입니다. 100억. 왜 100억인가? 금융기관하고 투자기관에서 대한민국의 부자 기준이 100억이에요. 재산이 100억 있으면 부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다니까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억은 어떻게 되냐? 1000000000이에요. 저는 100억을 쓰는데 1초, 2초밖에 안 걸립니다. 수도 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다 있어요. 10000000. 예, 집은 삼성동 아이파크, 예, 전에 헬리콥터 붙으신 데 있죠? 거기에 50평형. 예, 그게 제가 이제 살고 싶은 집이에요. 예, 지금 뭐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글로 가고 싶어요. 세 번째 차는 뭐냐? 벤츠 S350 디젤 블루텍 4중구동. 예, 우리나라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러지 않아요. 어머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떠한 불편함도 없게 노후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한 줄입니다. 한 줄. 저희 어머니 입에서 어떠한 경우도 불편하다 얘기가 안 나오시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어떤 것도. 예. 애한테는 제가 이제 상속시켜주는 그 금액이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 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데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목표 있죠. 판매사 언제 가고 팀장 언제 가고. 그렇죠. 예. 그것도 여러분이 적으시는데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젊은 영화배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배우가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가지고, 영화 시나리오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주연 배우를, 영화를 제작하는데 주연 배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젊은 배우가 시나리오를 쓰긴 썼는데 돈도 없고 우선 영화를 만들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새끼니를 잊지 못해서 굶다시피 했어요. 직업이 뭐냐? 포르노 배우입니다. 포르노 배우. 포르노 배우.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인데 포르노 배우예요. 그걸 왜 했겠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포르노 배우를 해서 그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생활하면서 이 시나리오를 들고 제작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왜 가서 만나겠어요? 이 시나리오, 내가 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듭시다. 그리고 나를 주연 배우로 써주세요. 그렇게 만나고 다녔는데 몇 년을 다녀도 누구 하나 눈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명의 배우, 포르노 배우를 주연 배우로 썼다 망하면 그게 미국에서 엄청난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어떤 그 제작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를 주연 배우로는 못 쓰는데 시나리오를 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억. 지금으로는 굉장히 거금이에요. 그 당시에 1억이니까. 예. 근데 이 젊은 배우가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왜? 자기 꿈이니까. 자기 꿈을 빼면, 사람 몸에서 꿈을 빼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 남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안 팔았어요, 이거를. 근데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서 제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만들게 됐고 본인이 소원한 대로 자기가 주연을 맡았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 로키라는 영화입니다. 로키. 실화예요. 실베스타 스탈론이, 그 배우가 실베스타 스탈론이에요. 실제로 포르노 배우를 했었고 그 로키라는 영화 시나리오도 스탈론이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일약 뭐예요? 이제 엄청난 세계적으로 정말 한 번 출연할 때 몇 천만 불을 받는 그런 사람이 돼요. 꿈이 강력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속도는 좀 느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정확합니다.
사람이 어떤 곳에 갈 때,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갈 때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근데 방향을 뭘로 제시주냐? 꿈과 목표가 있어야지만 방향이 정확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석세스 아카데미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잊고 살던 이런 꿈을 우리한테 되새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에 이제 한번 하셨을 텐데 다음부터는 꼭 오시면 이 시나리오를 꼭 쓰셔야 됩니다. 여기 회장님 강의 너무 좋죠. 다 좋아요. 여기 들어오면 주옥 같은 강의, 이성현 박사님 강의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시나리오를 안 쓰시면 사실은 뭐예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다 좋은데 나한테는 뭐예요? 내 꿈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단입니다. 자, 그런 꿈을 생겼으면 결단인 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결단이 이제 그런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다. 그렇지만 이제 주도적으로 한다.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 누가 하지 말라고. 대부분 나가면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런 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친구들이 많이 말렸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대가를 지불한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결단이에요. 그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결단하고 그러면 명단 작성을 해야 됩니다. 명단 작성. 자, 명단은 자기가 이 사업을 알리고 제품을 전할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명단을. 근데 몇 명 정도를 쓰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냥 100명에서 한 200명, 300명.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세일즈를 잘해서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인데 세일즈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은 그 사람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250명이. 그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한 명을 작성을 하면 그래서 100명을 썼다. 그 100명 뒤에 250명씩 있으니까 총 몇 명을 쓴 거예요? 2만 5천 명. 그러니까 사람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쓰시는데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옆집에 슈퍼 아줌마, 세탁소 아저씨 상관없습니다. 그냥 누구든지 꼭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단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잘할 사람만 골라서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예단이라 그러는데 잘할지 못할지는 뭐예요?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을 다 쓰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잘할 사람 같은데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50명 정도, 200에서 250명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써야 되느냐? 처음에 오면 조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걸 왜 써야 되지? 그런데 안 쓰고 하면은요, 머릿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살면서 계속 늘어나죠. 그러니까 보완을 해야 돼요, 여기다. 보완. 늘려나간다. 처음에는 100명이지만 110명, 120명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쓰질 않으면 그것이 보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쓰셔야 돼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대. 초대는 문자 그대로 애터미 사업이나 애터미 제품을 알린다 그 뜻입니다. 간단하죠? 초대, 알린다. 근데 무슨 법칙? 지맘의 법칙. 지맘의 법칙 아시죠? 그냥 상대방이 뭐라고 생각하면 나는 그냥 알린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뭐예요? 지가 결정하는 거고 알리고 안 하고는 누가 결정해요? 내가. 그건 지맘의 법칙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이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초대를 해서 제품을 알리는 것도 초대고 세미나에 초대하는 것도 센터에 불러서 그 다음에 이런 석세스 아카데미 하는 것도 다 초대에 들어가요. 전부 다. 전부 초대입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초대를 하시고 초대를 하실 때는 자기보다 좀 나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안내를 하실 때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는 것도 좀 어렵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실업자라고 그러잖아요. 실업자가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많이 나와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평생 놀기만 한 실업자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이렇게 세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사는 게 잘 노력하고 성실하신 분들이 이것도 잘 받아들여요.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싸우시면 안 돼요. 제 경험입니다, 이것은. 저도 처음에 전할 때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요. 너 그걸 왜 하냐 그러면요. 대뜸 좀 욕부터 나가요. 내가 앞으로 벤츠 사서 니네 집 앞에다 갖다 문 앞에다 갖다 놓을 거다. 그래서 이거 누구 차야? 그럼 그때 나서 내 차지. 딱 이렇게 제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철없을 때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초대해서 안 될 때는 자기를 좀 눌러야 돼요. 너무 이렇게 막 그걸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일도 그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안 되면 다음, 또 안 되면 치약이도 하나 쓰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사업 설명은 문자 그대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사업 설명. 근데 여러분이 잘 못하시잖아요, 이거를.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면 잘 못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센터에 가면 이 사업 설명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그 다음에 세종시 세미나에 오면 또 사업 설명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면 그런 대로 초대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라이브 스트림이라 그래서 센터에서 목요일날 세종시 하는 걸 서울에서 들을 수 있게, 각 지방에서 들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세종시 못 가면 그냥 각 지역에 있는 센터에 가면 목요일날 똑같이 1시부터 5시까지 세미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또 지역 세미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이렇게 듣게 하시고, 사업 설명은 꼭 무슨 회사 보상 플랜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어저께 이혜정 총장님 너무너무 잘하시잖아요. 저도 그냥 어제 정신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는 제품만 알려도 뭐예요? 그냥 그게 사업 설명입니다. 그냥 카탈로그 하나 줘도 그게 사업 설명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후속 조치예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어떤 분한테 이 애터미를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그냥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뭔가를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세미나나 사업 설명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72시간 이내에 다시 듣게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작심삼일이라는 말 아시죠? 사람은 3일이 지나면 그냥 잊어먹어요. 예. 잊어먹으려고 잊어먹는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이 그래요. 내 속에서 저절로 솔솔 내려가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들은 다음에 72시간 내에 뭔가 사업 설명을 다시 듣게 하든지, 아니면 제품을 전한 다음에도 여러분이 꼭 전화를 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치약 워낙 좋으니까 지가 알아서 쓰겠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전화해서 어떻냐, 예. 그리고 뭐 칫솔도 한번 써봐라. 그래서 그 좋다 그러면, 그래 칫솔도 우리 950원인데 그럼 한번 칫솔도 한번 써봐. 이렇게 하고, 또 그거 들어가거나 어때요? 우리 선크림이 7,650원씩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묶음으로 사면 그것도 한번 써봐.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를 부담 없이 이렇게 처음에 가자마자 그냥 6종 세트 하나 해모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품을 탁 내려놓고 나 이거 시작했는데 사라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안 사죠. 예. 그 다음부터는 도망댕기죠, 이제. 예. 그래서 부담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뭔가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분 계세요. 사업 설명 듣고 나서 막 나갈 때, 난 내일 직장 때려칠 거야.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 내가 잘 살게 됐네. 애터미 내가 전업으로 하고 직장을 때려칠 거야. 그러면 또 순진한 스폰서님은 그걸 보고 드디어 제대로 된 오탱이 파트너가 나왔구나,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어쩌다 통화되면 뭐라 그래요? 마누라한테 맞아 죽을 뻔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은요, 그 즉시 거기서 못 나가게 하셔야 돼. 딱 잡고, 소위 냄병이라 그래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딱 잡아놓고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가 뭘 지금 안다고 직장을 그만두냐, 충분히 알아보고 나중에 결정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면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후속 조치죠. 후속 조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하시고 나면 마지막으로 7번째가 상담입니다. 상담. 이 상담은 뭐냐 하면 어떻게, how에 들어가는 문제인데, 여러분의 지금 애터미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상담하시는 거예요. 상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대로 사업을 하고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게 삐뚤. 이런 분이 의외로 많으세요. 특히 남자분들. 왜 남자들이 많으시냐면요, 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거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쉬운데 이거 뭐 내 방식대로 하면 되고 내가 하는데 그러는데, 거기다 또 스폰서가 여자분이세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아줌마가 뭘 알아?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거기다 혼자 삐뚤 가면 괜찮은데 또 파트너라고 몇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 글로 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모조리 다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를 들으셨는데, 제 경험을 보면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사실은 다 열심히 하시는데 요 제대로 하는 걸 안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얘기를 해주면 잘 안 듣더라고요. 안 들어요. 그걸 본인에 대한 뭐 핀잔이랄까 질책이랄까 이렇게 뭐 듣는 분도 간혹 계시고, 그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고 있는데 웬 간섭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러니까 스폰서, 오토 판매사 이상 사장님들이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갓 나오신 분들은 조금 위험해요.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죠? 그리고 애터미 오늘 처음 오셔서 처음 만났고, 이제 요번 주 어제 그제 만나신 분 계시는 그런 분들 두 분 같이 차 태워서 두 분만 보내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애터미 사업 뭐 제품이 싸고 좋아서 알리기만 하면 되는, 갑자기 오토 판매사에는 목표소리 결당 나면서 이거 너무 어렵잖아. 이걸 저거 다 어떻게 해? 그러면 그저께 만나신 분이 맞아요,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러면서 내리실 때 어떻게 해요? 같이 그만두기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분하고 상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상담을 하실 만한 분들 있죠. 제가 볼 때는 오토 판매사 이상. 오토 판매사가 됐다는 건 임계점을 넘었고 이미 성공의 길로 어느 정도 이렇게 접어들었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담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인간관계 사업이에요. 휴먼 네트워크. 그래서 저도 인간관계를 잘 못합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인간관계를 좀 잘 못해요. 약간 좀 이렇게 상대방 기분도 나쁘게 하고 말을 좀 이렇게 예쁘게 잘 못해요, 제가. 이럴 때는 표정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지금 표정을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마무리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면 이 인간관계 사업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입으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파트너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이제 그냥 무조건 질책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맞장구를 잘 쳐도 문제고요. 너무 안 쳐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맞장구 잘 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파트너가 와요. 한 6개월 됐어요. 근데 이분이 파트너가 없어.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소비자는 몇 명 생겼는데요. 파트너 사업자 너무너무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가 뭐라 그래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1년 됐는데 파트너라고 사장님 같은 반탱이밖에 하나 없잖아요. 사장님 들어가면 나도 들어갈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 맞장구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명단을 가지고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제품 쓰는 사람, 그것도 좀 많이 쓰는 사람 위주로.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이제 맞장구는 안 치고 이제 질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 파트너들이 와서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너무 힘들다 그럴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맞장구 쳐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막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몰아세워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장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스폰서가 사장님이 힘들면 저는 오죽 힘들겠어요. 이러면서 내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다시는 뭐 이렇게. 처음에는 파트너 하나 나오면요 막 애지중지해요. 그래 막 이러고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본인 뜻대로 잘 사업이 진행돼요, 안 돼요? 그럼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간관계가 깨지면서 사실은 팀워크가 깨지고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실제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담 과정에서 정말 여러분이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토파이널 마지막에 뭐냐면 복제입니다. 복제. 복제는 영어로 두플리케이션이에요. 아기양 둘리 아시죠? 아기양 둘리. 똑같은 둘리를 두 마리 만들었죠? 그게 이제 복제예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낸다. 근데 이 두플리케이션의 어원이 뭐냐면 더블입니다. 더블. 더블은 뭐예요? 이건 복제인데 더블은 2배로 된다는 거잖아요. 2배. 그죠? 이게 두플리케이션의 어원이 더블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제를 잘하면 2배로 계속 커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 사업은 이 네트워크 사업은 세일즈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배가의 원리에서 커지는 게 결정적인 원리예요. 제가 지금 소비자가 3만 명 되는데 제가 알린 사람은 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배가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배가의 원리로 이 멤버십을 계속 키우겠다 생각을 하시면 뭘 해야 된다? 두플리케이션, 복제를 하셔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제인데 요거를 내가 그대로 하고 1번부터 7번까지 내 파트너들을 그대로 따라하게 한다. 그게 복제죠. 자, 복제를 하는데 나는 안 해. 그리고 파트너만 하라면 그게 복제예요, 아니에요? 복제하죠. 원판이 지저분하면 복사판이 깨끗하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원판이 깨끗해야 돼요, 원판이. 내가 먼저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인생 시나리오 쓰세요. 그러면 본인부터 쓰셔야 돼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시면서 먼저 명단 작성하고 소비자 구축도 제대로 하시면서 그냥 나와서 사업자만 찾지 말고 소비자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따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꿈이 없는데 내 파트너가 꿈이 생기겠어요? 복제를 안 하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1번부터 8번까지는 어려워서 절대로 못하겠다.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은 돈이 들어간다. 나 그래서 못한다. 이런 거 없어요. 자, 꿈을 만드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돈 안 들어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생각하는데 그게 무슨 어려워서 못할 일이에요? 결단. 꿈이 있으니까 결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명단 작성. 있는 거 그냥 이름 쓰면 돼요. 그것도 어려워서 못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초대. 싸고 좋은 제품이니까 그냥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의 법칙으로. 제품이 너무너무 싸고 좋은데 그건 뭐.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상담. 이 내용이 여러분이 어려워서 못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터미는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맘만 먹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조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난 능력이 없어서 안 돼. 그런 거는 다른 일에서는 그 말을 하셔도 될지 모르지만 여기 애터미 와서는 난 능력이 안 돼. 능력이 모자라서 안 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오토 판매사 가면 어떻게 돼요? 내 파트너가 또 오토 판매사 가는 거예요. 복제해서. 그래서 오토 판매사가 4명 나오면 나는 뭐가 돼요? 오토 팀장.
그래서 오토 국장, 저희는 오토 판매사 만들기 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회사는 어저께 여러분이 이제 회사 소개를 들으셨지만 엄청난 회사예요. 아까만 매출도 100조 간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벌써 이제 앞으로 2, 3년 이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회사가 됩니다, 이 회사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실적은 어때요? 제대로 된 회사 하나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제대로 된 회사, 1,000억 넘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맨 주변에 보면 실패했다, 뭐 돈 날렸다 이런 사람만 있고. 정말 그야말로 25년 됐지만 너무너무 시장이 열악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정말 혜성같이 애터미가 나타난 거예요. 박항일 회장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이 회사를 만들어갖고 지금 뭐 6년 만에 눈부시게 이렇게 커져서 이미 중견 대기업이 되고 곧 한국을 대표하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되고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대만에 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삼성이나 현대같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부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 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일본에 그 섬이 많잖아요. 예. 미야자키 현이라는 그 현에 특히 섬이 많은데 그 섬에 원숭이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이 원숭이들이 주식이 뭐냐면 자연에서 나오는 고구마입니다. 그 고구마를 털어서 먹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관리인이 이렇게 보니까 맨날 털어먹던 놈 중에서 어떤 놈이 원숭이 고구마를 캐더니 털더니 바닷가로 나가서 씻어 먹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죠. 야, 원숭이가 저렇게 머리가 좋은가? 가만히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켜보니까 그 놈이 씻어 먹기 시작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서 씻어 먹는 거예요. 다른 섬은 어떤가? 거긴 또 전혀 안 씻어 먹어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 섬도 또 씻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다 보고를 했어요, 관리인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생물학자들이 와서 조사를 했습니다. 뭘 발견했냐면 원숭이 개체 수가 작을 때는 그냥 다 털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0마리 정도 돼서 이게 조직이 생기면, 규모가 생기면 그 중에서 꼭 뛰어나게 뭔가를 바꾸는 그런 놈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놈을 따라서 그러니까 100마리가 안 되면 안 나와요. 그것을 그렇게 바꾸는 그 한 마리를 100마리 원숭이의 법칙 그러면서 창조적 소수라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거는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역사적으로 쓴 말인데 인류의 역사는 창조적 소수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뭐 인류 역사까지 안 가더라도 어떤 기업이나 가정이나 조직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 중에서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아이들을 다 잘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도 창조적 소수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 창조적 소수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드디어 이제 강력한 무기가 생겼어요. 애톰이란 무기. 예. 그래서 이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미래가 곧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